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3월에 아마존이 미국 프로풋볼 경기 방영권을 장장 12조 원에 주고 구매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존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풋볼 경기 방영권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티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티클은 2주 전 이코노미스트에 올라온 슌페터 칼럼입니다. 이 아티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에 아마존이 Thursday Night Football이라는 이 방영권을 2023년에서 2033년까지 11년간 1년에 10억 불이고 11년간 총 110억 불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이고요. 한화로 하면 연간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거대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풋볼이 가장 유명한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경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이 내셔널 풋볼 리그는 여러 가지 그 리그가 있다고 합니다. 뭐 AFC 원정, NFC 원정, 그다음에 여기에 뭐 슈퍼볼 이런 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리그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 볼 거는 이렇게 다양한 리그가 있다라는 거하고 총 중계권료를 보면 뭐 몇 년간씩 묶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 계약한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11년간 중계권료 총액이 1,100억 달러, 저희로 하면 한 13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그리고 이 아티클에도 나오는데 94년도에 폭스 케이블 채널이 CBS로부터 이 방영권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Thursday Night Football은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처음 시작은 93년도에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풋볼 하면 CBS, CBS 하면 풋볼 이 정도로 생각되었는데 폭스 케이블이 방영권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케이블 TV가 스포츠 방영권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이유는 TV 번들이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 채널하고 사실 별로 안 보는 채널들을 묶어서 번들로 비싸게 파는 거죠. 2012년에는 미국 가정의 거의 90%가 이 페이TV 번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현재는 이런 TV 번들 구독률이 65%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TV 번들을 구독하는 이유는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보지 않는 채널까지 묶여있는 번들을 구매하는 거고요. 특히 스트리밍 시대가 오면서 다른 채널들의 컨텐츠들은 이미 스트리밍의 가격이 싼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TV 번들링 구독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풋볼 경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TV 번들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건 스포츠 중계 채널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지난 93년에 폭스 TV가 풋볼 경기 방영권을 따면서 케이블 TV가 이 TV 시장에 한 번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지난달에 아마존이 110억 불을 들여서 풋볼 방영권을 계약한 거는 또 한 번의 큰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93년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 방영권을 구매한 이유가 페이 TV와의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게임 중계 서비스인 트위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풋볼 방영권을 구매했다고 하고요. 아마존의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방영권을 산 이유가 아마존 프라임 가격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방영권을 산 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의 증가와 기존의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돼 있던 가입자들의 유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목적의 이유는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들이 아마존에서 평균 2배 정도 더 많이 물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프라임 멤버십을 증가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영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돈이 엄청 많지만 타겟해서 일부 방영권만 구매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비싼 방영권을 구매할 수도 있었는데 Thursday Night Football이라는 연 1조 정도 되는 나름 저렴한 방영권을 구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혹자는 이렇게 아마존이 방영권을 산 게 이 방영권을 통해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방영권 취소하는 거 아니냐, 단기 믿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간의 계약을 한 걸 보면 단기 믿기는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마존이 이 방영권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타겟 광고가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풋볼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맞춤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어지는 거는 경기 중에도 바이 버튼 같은 거를 넣어서 풋볼과 관련된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게임 경기 스트리밍하는 트위치와의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서 풋볼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데요. 풋볼 경기의 재미를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위치에서 게임 볼 때는 채팅창 열어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보고, 중계하는 사람도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채팅하면서 보는 젊은 세대의 시청 문화를 결합해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팅하면서 보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AWS가 이번 풋볼 경기의 스트리밍을 담당하게 될 텐데, 이번 중계를 통해서 AWS가 이런 라이브 스포츠도 아무런 이슈 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고객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거지만, 풋볼 방영권을 방송사와 협상하는 이 NFL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상황이 변하면 방송사들과 협상할 필요 없이 직접 고객에게 스트리밍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NFL이 갖게 된다면 TV나 케이블 TV와의 중계권 협상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아티클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아마존이 풋볼 경기 중계에 들어오면서 이 사업 영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풋볼 방영권을 갖고 있었던 TV나 케이블 TV는 이전의 성공 방식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은 TV와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하는 방영권을 한 1,100억 불에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팍스도 스트리밍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케이블 TV의 연장선상인 것 같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ESPN도 있고 스트리밍하는 ESPN 플러스도 있지만 ESPN 플러스가 기존의 ESPN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지 않도록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업체는 여전히 이런 풋볼 경기의 팬들이 TV를 통해서 풋볼 경기를 보던 TV 머슬 메모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앞설 거라고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건, 아마존 같은 경우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강점은 커스터머 서비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93년도에 폭스TV가 풋볼 방영권을 가져올 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방송들이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져와서 재밌게 할 거야 라는 걸로 해서 가져와서 성공을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경기가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아니라 이렇게 번들링으로 묶여 있어서 비싼 가격을 아마존이 저렴한 가격대에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들에게 제공을 하게 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팬들은 TV에서 스트리밍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아티클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코노미스트가 상당히 현학적인데, 오늘은 여기 소제목에 ESPN 플러스 카 체인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이 플러스 카 체인지라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ESPN 플러스라는 스트리밍과 플러스 카 체인지를 합쳐서 약간 현학적이면서도 아재 개그 같은 소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코노미스트 아티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너무 현학적이기도 하고 막상 읽어보면 별 내용 없고, 이렇게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아티클이라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별 내용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티클 영상으로 찍으려고 여러 번 보다 보니 이 짧은 한 페이지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코노미스트 아티클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